한국 주식 5차 파동. 5차 파동. 왜 네. 5차 파동이에요? 일단 1차 파동은 김대중 정부 때 네. 닷컴 버블. DJ, 네. 인터넷, 네. 정보화 시대. 새로운 기술 100배. 새로운 기술.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 50배. 그리고 닷컴 그때 코스닥이 2,925, 코스닥 2,925, 2000년에. 코스닥이요? 네. 지금 코스닥 800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의 3배가 넘었어요, 지수가. 와. 네. 그래서 코스닥 2000, 코스피 아니고요. 코스닥이 2,925이던 시절이 2000년. 그게 이제 1차 파동. 아, 오케이, 인정. 오, 1차 파동 맞네. 그럼 2차 파동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네. 2003년부터 네. 2007년까지 네. 코스피가 3배가 오르면서 4배, 3배, 4배가 오르면서 코스피 2000을 돌파했던 그런 파동.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럼요. 네. 그 다음에 3차 파동은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고 네. 코스피가 900에서 2200까지 한 번에 뛰어 올랐던 그런 파동. 아. 네. 저는 이때 미국 주식에 가 있었는데 한국 주식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아니 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죠. 아. 근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이 진앙지였으니까 네. 미국이 조금 더 타격이 컸고 한국은 그의 어떤 이제 멀리 있는 나라니까 사실은 조금 타격이 적었고 빨리 회복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던 3차 파동. 엄청납니다, 이것도. 네. 4차 파동은 다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코로나 파동이죠. 네. 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코스피가 1,400대까지 밀렸다가 네. 바로 3,300으로 가버린. 동학개미. 그렇죠. 동학개미. 그게 이제 4차 파동. 그래서 다 코스피가 한 두세 배 기본으로 오르고 네. 안에 종목들은 5, 6배 기본으로 올랐던 네. 그런 때를 이제 총망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파동이잖아요. 책 이름이. 네. 5차 파동은 앞으로 올.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올.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야. 그래서 여기를 사면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시면은 뭐 지수 ETF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233740 같은 거요? 233740이나 122630 같은 거. 그건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2배. 122630, 233740 같은 거를 해도 좋아요. 잘 모를 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개별 기업을 공부하고 또 하고 싶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설득이 되도록 썼어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윤석열 정권 때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한국 주식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매력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4가지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이때는 이래서 이랬고 이때는 이래서 이랬고 이때는 이래서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 다 이게 크게 오르지 않았니? 그럼 지금도 이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는 오를 거야 라는 논리적인 그런 연역 추리에 의한 이런 설득을 하려고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 같은 거 하나만 걸리면 좋겠다.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네.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팔죠. 한 두세 배 올라가면 팔죠. 보통.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배가 오를 때까지 안 파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고 또 두세 배 가는 것만 계속 해도 충분하지 않나. 네, 뭐 100배까지 꼭 갈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없을 거예요. 파동 때 조금 그래도 수익이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MB 빼고는 다 네. 진보 정권이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좌파 욕하고 싫어한다.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죠. 그렇게 분명히 저분은 그런 민주당 정권 때 아마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벌어놓고 그걸 욕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 정권에서 굉장한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그걸 했다면 수혜를 입었다면 네, 적어도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내가 피해를 봤으면 욕해도 되죠.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을 내가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런 분들은 욕해도 되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러면은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5차 파동을 준비해라. 네. 뭐 이거면 핵심은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네. 수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감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아, 네, 이제는 저번 그 지난 3년과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외국인이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으니까 전쟁 위험이 내려가서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이 오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뭐 제각각일 겁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치, 외국인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주식 한다고 소외되었던 분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한국 주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기 어디 무슨 불가촉 천민 보듯이 벌레 보듯이 봤어요. 벌레 보듯이.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에 많이 좀 위축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엄청 안 올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 다른 나라 다 오르는데. 네.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을 이제는 조금 올리자, 이런 메시지를 가장 드리고 싶고, 그래도 자신감이 안 생기고 불안하고 왠지 그 치고 빠질 거고 불안하시다면 한국 주식 5차 파동을 읽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니 지금은 약간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일단 맛보기 PDF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깜빡했네. 이거 중요하네. 이거 PDF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카톡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PDF가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하시면 그래서 되겠네요. 뭐 일단 이 책이 도대체 뭔 책인가 네. 궁금하시면 요약본 먼저 읽고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근데 요약본을 안 읽어도 네. 이 책은 좀 읽을 의의는 있어요. 왜냐면 뭐 그게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뭐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과 나아가야 될 방향. 보통은 제가 보면 투자 실력이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찾아. 근데 자신이 없어. 본인에 대해서. 그러면 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넣어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한국 주식은 사실 많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다 그래도 맞아요. 한 300만 원 사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급등한 다음에 야 이거 그러면은 난 15만 원 벌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높이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 다 알아. 이거랑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걸 약간 다시 정리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가상 트레이닝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좀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